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중국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들이 목격되고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고 어떤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그 코로나 샥 이후에 이것을 탈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부동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GDP 한 17% 정도 기여도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GDP 숫자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뭐 착공 면적, 시공 면적, 준공 면적, 판매 면적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홍다 사태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홍다 사태보다는 이번에 코로나 샥인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이동을 못하는데 집을 사기도 어렵고 또 인부들이 작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착공도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모든 지표가 다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그래서 관심사는 그럼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냐인데 집값이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뭐 중국 집값이 떨어져서 이게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것도 약간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 1선 도시는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리고 2선 도시, 3선 도시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서울 집값 뭐 별로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방에서부터 미분양이나 이제 집값 하락이 큰 거지. 중국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22년에 부동산 개발 투자가 마이너스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사람들이 이게 돈을 벌어야 뭐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하는데 실업률이 피크고 그러나 어쨌거나 부동산은 지금 중국 GDP의 한 18%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건드리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쉽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착공하게 되면 쉽게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건자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가구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자동차 바꾸기 때문에 내구 소비 재소요가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내수 소비에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의 방향이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거냐는 건데 지금 4월 달까지를 보면 이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 탑 15 정도를 보면 판매 면적이 56% 정도 4월 달에 줄었고 누계로 한 40%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상위 한 5개 정도를 보면 그 대략 한 40%? 그래서 업계 전반보다는 상위 기업들은 타격이 좀 적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고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집을 착공한 건 얼마나 되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의 측정의 그 지표가 되는데. 선행 지표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대지를 그 정부로부터 불화받은 땅 중에서 지금 착공을 얼마나 했냐. 그게 이제 기업 수익이나 경기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등하는 비구유행 같은 경우를 보면 2021분기에 67% 정부로부터 이제 집 짓겠다고 불화받은 그 땅에 67%가 착공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밖에 착공을 안 했어요. 거의 삽을 안 뜨고 있네요. 그렇죠. 이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홍다 사태 이후에 이제 정부가 금융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도 못하고 소비도 못하고 집 보러도 안 오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국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부동산 재고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집 지어놓고 못 파는 거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통 중국이 그 아파트 재고가 대략 한 15%에서 많이 갈 때 한 40% 정도. 요게 이제 재고율인데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는 81%까지 올라갔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는 너무 놀라운 수치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 언론에도 보면 뭐 집이 중국이 500만 채가 저거 빈집이다. 그래서 저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국이 1년에 아파트를 몇 채를 짓냐고 그러면요 1700만 채 정도를 지어요. 이 파는 게. 그래서 지금 이 판매한 게 한 380만 채 4월달까지 팔았고 안 팔린 게 한 530만 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4월까지를 본 거고 연간으로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4월달, 5월달에 거의 이제 이동이 완전 스톱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건 4년 만에 최고치는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집을 제일 많이 지었을 때가 노태우 대통령 때 주택 건설 200만 호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분양이 500만 채 그러면 이거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연간으로 1,700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게 대략 봤을 때 뭐 한 20%? 그 정도는 항상 재고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재고 문제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 판매하고 재고 증가율을 보면 이제 판매가 이게 마이너스 들어왔고 재고 증가율은 이제 뭐 2015, 16년 이후로 최대로 지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재고 압력이 확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떡할래 그러는데 중국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2019년부터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융위기 끝나고 그 내수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부동산은 이것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그 얘기를 2019년 7월달부터 해가지고 2021년 7월달까지 3년 동안 내리 얘기를 했다가 작년 12월 달에 요거 스탠스를 약간 바꿔요. 실수요를 반영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고 금년 4월 달에는 드디어 요 스탠스를 바꿉니다.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이걸 싹 바꾼 거죠. 정책의 방향은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반 경기가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은 제일 손쉬운 게 부동산이고 또 부동산이 최근 3년간의 규제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규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2011년부터 최근 12년간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빨간 색깔 일선 도시의 집값이 이제 3번 올라간 상황이 보여졌고 왜 이제 2019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했냐고 그러면 2019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1년 이제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더 올라갈까봐 이제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규제를 했고 그 규제의 효과가 금년 4월 달까지 이제 났는데 4월 달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저출산의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 그렇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잡았던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잡혀서 마이너스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잡을 필요가 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부채 비율을 대출을 안 해주니까 부채 비율을 계속 줄이니까 이게 집을 안 샀던 그래서 부채 비율도 지금 금년 1, 4분기에 이게 살짝 올라가요. 네. 대출을 좀 늘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결국은 대출을 늘려주고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통화량은 드디어 4월 달에 늘렸어요. 근데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대출을 받아갈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데 집 보러 못 가니까 이게 대출이 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게 활동을 정상화시키면 아마 대출 증가율이 따라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업 생산이나 뭐 소비가 다 마이너스니까 이게 쓸 돈도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CPI가 이게 휙 올라가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고 이제 PPI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PPI는 피크가 타고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PPI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공업용 재료하고 생활용 재료를 보면 일상 생활용 재료는 1%가 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뭐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보면 피크하다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정 투자 이게 이제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부동산 제조 SOC 투자를 보면 부동산은 마이너스예요, 투자가.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 그나마 높게 가고 있고 SOC 투자가 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이제 SOC 투자나 또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 수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그 부동산 투자 사이클을 보면 대략 이게 뭐 한 10년 그 내외로 저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98년에 이제 저점이 나왔고 2009년에 저점이 나왔고 2020년에 저점이 나왔죠. 근데 그 사이에 5년 주기로 이제 짧은 저점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2022년 같은 경우는 대불황이라기보다는 이제 5년 단위에 조금 약한 이제 경기 저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발생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확진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게 6월 1일을 기해서 이게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 사이클 자체가 주기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만한 계기가 있고요. 근데 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냐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지방정부의 재정 감소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방정부가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소득의 거의 30%에서 200%가 토지 매각 수입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그 땅은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50년, 70년 사용권을 매각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땅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얘들이 그걸 매각해서 지방재정자금으로 쓰는 것이 30%에서 뭐 200%까지 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토지 구매도 그만큼 줄어들고 토지 구매가 줄어들면 지방재정이 빵꾸가 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금년도에 4월 달까지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대금이 마이너스 30%가 나왔어요. 네. 이 재정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안 좋아지면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되고 그게 재정 적자로 이어지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출 자체도 보면 2월달하고 4월달이 처음으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주요 은행들로 놓고 보더라도 한 30에서 40%가 부동산 대출이에요. 그 은행들의 부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안에 엄청나게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약간 스탠스를 바꾼 게 4월 달에 네. 이제 민생을 얘기를 하고 안정성장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지금 부동산을 이제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규제 완화를 하냐면 이제 부동산에서는 대출 규제, 판매 규제, 토지 세금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이 요 네 가지를 지금 다 살살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이미 시작했다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그 첫 번째는 이제 중국도 1가구 1주택, 여기는 우대를 하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면 요건 심하게 제재를 하는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한 10개 대도시에서 요걸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냐 그러면 그 집을 살 때 중국은 10%에서 20% 다운페이를 내고 나머지 80%는 30년 모기지를 해요. 30년 장기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한국 그 부동산 아줌마들이 중국 가가지고 집을 10채를 샀다, 50채를 샀다 그러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때는 예를 들면 다운페이가 10%예요. 그럼 한국에서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것을 중국 가면 1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10%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운페이를 10%를 20% 올려버리면 그만큼 구매력이 줄어들어요. 네. 근데 30% 갔던 걸 20%나 10% 낮추게 되면 그만큼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운페이를 지금 거의 한 8개, 10개 정도 시에서 이걸 특히 5월달 들어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이걸 대폭적으로 낮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판매 규제를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샀을 때의 그 은행 대출이라든지 또 일정한 우리 같은 경우도 1가구 2주택에 대한 뭐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이것도 계속 풀고 있다는 거죠. 판매 규제, 구매 규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북경에서 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취직했더라도 내 호적이 예를 들면 후난성 뭐 창샤다 그러면 나는 북경 호적이 없어요. 그럼 북경 호적이 없으면 북경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뭐 거기서 대학 나오고 직장 취직을 했다. 그러면 완화 조건이 있는 거. 그렇죠. 그렇게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근데 그걸 다 막았다가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구매하는 조건을 살짝 풀어주는 그런 판매 규제 철폐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수요가 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LPR 우대금리, 이게 이제 중국의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데 이걸 낮춰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1년짜리는 그대로 두고 5년짜리를 낮췄다는 것은 5년은 이제 장기 대출이니까 부동산 구매를 하라는 거죠. 정부의 의도는 지금 부동산 사라. 그렇게 이제 시그널을 줬다고 사실은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아마도 이번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 아마 중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턴시키려고 하면 그건 부동산부터 할 거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철폐 플러스 이제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지원,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을 건드렸을 때 전통산업, 철강, 화학, 예를 들면 시멘트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내구 소비재, 뭐 가전이나 가구나 자동차가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GDP 견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요거를 건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부양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 부양책 중에 핵심으로 부동산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부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지금 GDP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2분기에 아주 낮아진 GDP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강하게 눌렀던 부동산 규제를 소리 소문 없이 샥 풀어버리기만 해도 이것은 탁 튀어오른다는 거죠. 네,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통산업에 대한 또 그리고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첨단 기술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산업에 대한 아마 하반기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시장의 관심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한 시장 변화, 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